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손상대 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또 12월도 내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지난 1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그렇게 고생하신 수많은 애국 국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민언연이라 하는데, 이 민언연을 종북 세력 5인방으로 꼽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민언연이 채널A와 조영한 종북좌익 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성서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으로 객관적으로 평판 및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언론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대표의 발언 등은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고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22일 8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 그 원심에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두 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북을 놓고 어떤 거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것은 사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벌금 800만 원을 물리는 이 꼬라지가 대한민국입니다. 법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우파에는 벌금을, 아닌 자에게는 아닌 것을,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러니까 공수처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 6시 공수처법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수처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입니다. 어떤 꼼수와 작당들이 횡행했는지 오늘 손상대 TV에서 그런 부분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다양한 법안 중에 선거법 개정안은 정의당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 공수처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의당보다 바른미래당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선거법에서는 정의당이 밥그릇을 챙기려고, 그러면 뺏지 하나 더 얻으려고 들이댔다가 실패했지만, 이번 공수처 통과 여부를 두고는 바른미래당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쪽이 갈려서 새로운 보수로 반이 떨어져 나간 바른미래당의 운명이 자칫하면 공수처와 같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맥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1+4라는 말도 안 되는 밀실야합 조직에 바른미래당이 부합한 것도 모자랐어. 만약에 공수처까지 찬성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흐리고 비, 거의 자칫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바른미래당 소속의 국회부의장 주성용 의원과 김동철, 박주선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찬성 입장을 밝힌 사람은 김관영과 최입에만 있을 뿐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 투표가 되면 쪽팔려서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로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반대표가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지금 반대냐 찬성이냐 왈가왈부하고 있고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자칫하면 공수처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이런 가운데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김동철 의원이 친문 세력으로부터 전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어제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저는 어떤 전화나 문자를 받지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친문 홍위병들의 전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김동철 의원은 또 제게 전화 문자 폭탄을 퍼붓는 이런 행태는 내 편으로 갈라서 내 편은 절대선이고 내 편은 절대 악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이자 내 선 내 악이 아닐 수 없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전화 문자 폭탄으로 상대를 굴복시켰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상당히 격앙된 비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무고한 사람을 공격했던 홍위병에 빗대면서 강한 비난을 퍼붓던 것입니다. 시청에 한번 보십시오. 이 김동철 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원들 공개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공격을 했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이런 국회 상정될 이런 법안들을 대깨문, 친문 이런 자들이 전화나 문자 폭탄을 통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끌고 오겠다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깨문이고 아무리 좌파고 아무리 꼴통들이라 하지만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저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의원이 반대를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있으니까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화나 문자 폭탄을 통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문화대혁명 때의 홍위병이다. 김동철 의원의 비난 정확히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만약에 온다면 또다시 비난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이 내놓은 바로 그 공수처 설치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법으로 국회가 떠들썩할 때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무소불위의 칼을 쥘 수 있도록 밀실에서 누구도 모르게 독소조항까지 끼워 넣어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안은 우선 기소권을 공수처와 검찰 중 어느 쪽에 줄 것인지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의 안에서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벌에 불복하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봐도 권한이 아니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 안은 공수처장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건은희 안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을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사실상 이게 지금 민주당 아니고 건은희 안은 검찰, 경찰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이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안은 수사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을 무조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만들었고, 건은희 안은 진행 경과 등의 이런 것을 판단해보고 검찰이나 경찰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딱 인정될 때 이첩하도록 한다.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공평성이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공수처 구성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은 법무부, 대한변협, 여당, 야당 등 7명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건은희 안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당 3명, 야당 4명으로 야당 의견이 좀 더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 검사가 재직 중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징계를 받게 하는 조항이 공수처 원안에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을 샥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건은희 안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안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꼼수로 어떻게 자기들 생각대로 끌고 가겠다. 이 무지막지한 이 공수처 법안을 이 국민들이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안은 공수처가 말도 안 되는 권력기구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건은희 안에는 최대한 공수처에 힘을 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선거법과는 달리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1+4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작다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니까 그 법안을 반대하는 거예요. 공수처법도 공수처도 국민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수처 법안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법안은 오로지 지금 현재 조국 사건과 유재수 사건 그리고 울산 선거 부정 사건 이런 것들 모조리 듣기 위한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은희 의원은 지난 28일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서 재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당이 당론으로 건은희 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 수정안을 저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안 표결에 들어가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건은희 안을 우선 처리하게 되고 건은희 안이 먼저 가결될 경우에 나머지 안건은 표결하지 않고 건은희 안이 부결되면 법여건 그 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공수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건은희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1+4의 반대표가 늘어나서 양쪽 다 모두 부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야, 요게 멋진 한 수인데
요거 이제 어떻게든지 한번 두고 봐야지. 민주당이 지금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근현희 안이 먼저인데 근현희 안을 반대표를 던지면 나머지 기생정당 4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것 봐라. 보려면 샤그리 반대해버리면 두 개 다 흔히 말로 부결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당이 신경을 쓰라고 어제 그저께부터 우리 손상대 TV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심리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고 1+4에서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이 주말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번 표결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법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한국당이 이번에는 주말 동안 얼마나 물밑에서 다른 당 의원들의 반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이번 표결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1+4의 틀에 갇혀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충 누군지 안다면 그분들을 설득을 하도록 해야죠. 대깨문이나 좌파 친분들은 보십시오. 문자나 이런 온갖 압박을 통해서 반대를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냥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 행동이와는 투표 결과에서 나타날 겁니다. 상정 안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권한위 안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당내 호의적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의견을 취합해서 당론으로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앞뒤 따지고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요. 맞다고 싶으면 후다닥 빨리 해서 당론을 모으고 그대로 밀어붙여야지. 자,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제 한국당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1+4의 공천 미락설을 제기했습니다. 민주기생 정당들이 민주당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민주기생 정당들의 당대표 또는 주요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수처 자체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 죄로 이 모조리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심재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추종 세력인 4+1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문하며 야합을 했다는 제보가 우리 당에 들어왔다면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민주당의 득표율제 포기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박지원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끝까지 국민을 농락한 것이고 명색이 국민의 투표로 결정지어야 될 국회 의석수를 밀실에서 야합에서 나눠먹는 추잡한 꼴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4월 선거에서 그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거보다는 이런 추잡한 짓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 그걸 넘어서서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의 투표권을 저거들끼리 밀실에서 네가 출마하면 거기 우리 안 보내고 네가 출마하면 여기 안 보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말아먹은 가장 원령 중에 야합이 대한민국 정치를 뒤로 후퇴시켰다는 거 이걸 모른다면 지금 300명 국회의원 모조리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얼마만큼 공수처 부결을 위한 물밑 설득에 들어갔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을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척 하면서 이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목숨 건 설득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선거법에 비추어 보면
그 선거법은 민주당과 문희상이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눈 뜨고도 코뱅격으로 한국당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수처법은 한국당의 노력이 절실하다면, 그리고 그 노력이 현실로 행해졌다면 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 이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은 민주당과 기성정당들이 거래를 했다고 보지만 선거비 통과된 이상 공수처는 더 이상 거래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표결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물밑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타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공수처 자체가 모두 위헌이고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몰려가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꼼수로 지금 이 정권에 썩어 빠진 이런 비리를 덮겠다고 하는 거 국민들이 알아차려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는 상식과 양심의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완전히 난장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회 자체가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일 것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고 있는 이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수처는 반드시 부결돼야 합니다. 공수처 통과와 동시에 윤석열 검찰의 정당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이 모습은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장판이 되고 개판이 된 국회가 과연 마지막까지 상식과 양심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조금의 양식과 상식 그리고 그 양심을 찾을 것인지 국민 모두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설령 그 더러운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공수처를 해보겠다고 났으면 명색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과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건강을 흔드는 이런 꼬라지는 해서는 안 된다. 옥상옥. 그리고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이 공수처를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면 또다시 공수처 때문에 검찰개혁인지 앞으로는 공수처 개혁이라는 이런 말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내뱉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경, 기소권, 수사권 이거를 분리하겠다는 건데 공수처가 다시 그걸 다 가지고 가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저거들끼리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이런 공수처를 만든다. 이거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재철 의원의 지금 그 주장이 과연 1+4의 기생정당들의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 민주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는 그 미략을 했다면 이것들은 국민의 주권을 엿바꿔먹은 범죄입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조리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이들도 법적으로 엄벌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선거법 위반이고 국민의 주권을 날강도해간 악질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그들이 출마했다면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지역구에 이런 자들은 모조리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나라가 아무리 개판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시고 오늘 6시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이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엄청난 애국민들이 모여서 공수처 반대 집회를 열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국민의 마지막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